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변수에 이어서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일단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함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코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학에서의 함수는 딱 이런 형태이죠. 수학에서의 함수와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개념적으로는 똑같지만 핵심이 약간 다릅니다. 수학에서는 이 들어가는 인풋 값과 출력되는 값인 이 아웃풋 값이 꼭 있어야 하고 이 값들의 상호 관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어떠한 로직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중복되는 코드를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프로그래밍에선 중복과 반복을 굉장히 싫어해요.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작성해 놓은 하나의 코드를 어디에서든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코드의 묶음을 함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의 문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는지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의 사용법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함수를 정의하거나 실행하거나인데요. 먼저 이렇게 기능을 정의해 놓은 함수를 실행시키는 건데요. 코드를 직접 써보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변수를 지정할 때 const나 let과 같은 키워드를 써주는 것처럼 함수를 만들 때도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맨 처음은 function이란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펑션이라고 적어줌으로써 앞으로 쓸 코드는 함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 함수가 실행할 기능으로 이름을 정합니다. 함수명 뒤에는 괄호를 적어주시고요. 괄호 뒤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함수를 정의하는 기본 문법인데요. 이 코드를 우리는 함수를 정의한다 혹은 선언한다 라고 합니다. 함수명 뒤에 이 소괄호는 이따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중괄호 안에는 실제 실행해야 하는 로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 어떤 코드를 쓰던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저는 콘솔 탭에 Hello World라는 스트링을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콘솔 탭에 가보면 실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함수를 정의했다는 건 특정 작업을 수행할 기능을 만들어뒀다는 거고요. 이 기능을 가져다 쓸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함수를 호출해야겠죠. 정의하는 코드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리모컨으로 전원을 켜기 전까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함수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함수를 정의했다면 이 작업을 실행시킬 전원이 필요합니다. 이 전원을 자바스크립트에선 함수를 호출한다 혹은 함수를 실행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함수의 전원을 누르는 코드를 적어볼게요. 이 펑션 네임을 적어주시고요.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괄호를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시켜 놓고 콘솔 탭을 보면 짠! 헬로 월드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실행할 코드를 정의해 놓은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정의해 놓은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로직이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함수로 만들어야 되나?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로직에 많은 코드들이 들어간다면 혹은 이 로직이 한 곳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필요하다면 똑같은 코드를 여러 곳에서 작성해 줘야겠죠. 그리고 로직이 길어질수록 반복되는 코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용자의 이름으로 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함수가 없다면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이 코드는 이름 부분만 빼고 모든 코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코드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에선 반복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비록 5명이지만 만약 1000명이 된다면 혹은 10,000명이 된다면 이 똑같은 코드를 만주를 쓰고 이름 부분만 다르게 바꿔줘야겠죠. 지금은 기능이 콘솔 로그 한 줄밖에 없지만 다른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면 코드는 그 제곱으로 길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이름의 이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줘야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모르셔도 되는 기능인데 name이라는 변수에 솜이라는 스트링을 담아주었고요. 이 first라는 변수에는 name 값의 첫 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대문자로 변환한 값을 넣어주었고요. 이 remain이라는 변수에는 첫 번째 문자를 뺀 나머지 문자열을 담아주었습니다. 결국 welcome 대문자로 변환한 s 그리고 나머지 값을 넣어준 건데요. 지금 한 명 걸 변환하는데 4줄이 들었는데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코드는 4줄씩 늘어나겠네요. 함수가 없다면 이 5명 모두를 처리하는데 20줄이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3개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보기 불편하고 헷갈리죠? 이런 반복되는 코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함수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코드를 함수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콘솔은 다 지워주시고 이 로직도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짠! 이렇게 간결하게 함수로 코드를 묶어주었고요. 아까처럼 여러 줄 출력해야 할 땐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건 이 이름을 각각의 걸로 변환해 줘야 하는데요. 어떻게 값을 받아서 처리할지 알아볼게요. 함수에선 인자와 매개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실행하는 함수를 보면 아까는 비워져 있었던 이 괄호 부분에 솜이라는 문자열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함수의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땐 이 괄호 안에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의하는 함수의 이 괄호 부분을 보면 name이라는 변수로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welcome 솜이라고 출력될 거예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변수로 받아서 함수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코드에서 실습해 볼게요. 실행할 함수의 괄호 안에 데이터를 넘겨주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름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 나머지는 주석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정의한 함수, 즉 받는 함수에서는 변수로 받게 됩니다. 이미 똑같은 변수가 있어서 에러가 나는 건데 이젠 이 name 값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변수명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저는 name으로 지정을 해준 거고요. 아니면 이거를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name으로 받을게요. 일단 이 name 값이 정확히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찍은 name 그리고 솜이 값이 제대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름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줄 수 있겠죠. 짠! 우리가 원하던 대로 대문자로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나머지 것들도 바꿔줄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제대로 됐고 코드도 아까보다 훨씬 간결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함수가 값을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함수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이 값을 인자 혹은 argument라고 하고요. 받는 데이터는 매개변수 혹은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 용어들은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고 있으면 의사소통할 때 더 편할 거예요. 이 데이터는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고 한 개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값이 없을 땐 이 부분을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이렇게 값이 필요 없을 경우도 있고 값을 여러 개 받을 때는 콤마로 나눠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수를 여러 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스트링과 변수로 이어질 때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는데요. 백틱을 사용하면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백틱은 물결 표시가 있는 키보드인데요.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 물결 키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코드와 아래 코드는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아랫줄이 훨씬 더 간결하죠. 그냥 문장을 적는다고 생각하고 적으면 돼서 저는 보통 이렇게 백틱을 사용해 줍니다. 스트링과 변수를 혼합해서 사용할 땐 이렇게 백틱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배울 건 함수에서 입력과 출력이에요. 이 그림은 함수를 표현해 놓은 이미지예요. 펑션 박스가 있고요. 그 박스 안으로 어떠한 값이 들어가서 다른 결과물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어떻게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는지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150만 원짜리 아이폰을 2개 샀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을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코드는 다 지워줄게요. 편의상 150만 원은 150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구매한 개수를 데이터로 받아서요. 150 곱하기 개수를 하면 총 지불해야 될 금액이 나오겠죠. 이거를 이 리턴 키워드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리턴 키워드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결과값을 반환하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함수를 종료시킵니다. 이 리턴 다음에는 코드가 있다고 해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결과값은 콘솔 탭에 찍히고 있는데 그 다음 줄에 있는 코드는 이 콘솔 탭에 찍히지 않고 있죠. 동작하지 않는 코드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턴 키워드는 함수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줄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수학에서 아웃풋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리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인풋은 파라미터가 될 거예요. 수학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꼭 필요한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기만 하고 결과는 필요 없을 때도 있고 결과를 받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이 return은 결과값을 받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화살표 함수라는 건데요. 화살표 함수는 ES6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법이에요. 함수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기존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다시 작성해 볼게요. 기존에 작성한 이 amount 함수와 화살표 함수로 작성한 amount copy 함수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amount copy의 결과값도 콘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짠! 콘솔 탭을 보시면 기존 코드의 결과값인 300이 찍혀 있고 화살표 함수로 작성한 amount copy의 결과값도 300으로 똑같이 찍혀 있습니다. 화살표 함수의 사용법을 보면 const 키워드로 변수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함수명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기존 함수에서 값을 받는 파라미터 부분이 여기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화살표로 함수라는 걸 알려주고 기존과 동일하게 중괄호를 사용해주고 그 안에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 써보다 보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 함수의 특징 중 하나인데 다른 로직 없이 이렇게 반환값만 한 줄 존재한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코드 블록을 다 지워주시고 반환할 값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합니다. 함수를 한 줄로 정리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 묶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서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